예, 반갑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동안 공개 방송에서 지난주부터 진짜 분기 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 매수 타이밍을 좀 늦추라고 지난주까지 말씀드렸었고, 그게 이제 또 연장이 좀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말 드렸었는데, 이번 주까지 제가 이제 좀 감망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이격 조정을 제가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2달 연속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월달, 3월달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많이 올랐거든요. 13.3% 정도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좀 조정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격 조정은 이제 마무리됐고 이번 주까지 가격 조정도 뭐 얼추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따 제가 체크해드리겠습니다만은 좀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 신용 물량이 저는 이번 주에 좀 많이 좀 출회가 될 줄 알았는데 물론 이제 뭐 내일까지 지나서 신용 데이터는 이제 이틀 뒤에 나오니까 스탁론은 아직 안 나오고. 신용 물량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초중반, 중반 그 정도까지 신용 물량까지 좀 해소가 되면 시장은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지금 2주 전에 이제 미국의 그 경기 지표, ISM 제조업 지수가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국채 금리가 4.4까지 치고 올라갔었고 지난주 발표했던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죠. 물론 시간당 임금 상승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해서 좀 떨어졌습니다만은 그나마도 아무튼 이제 전체 실업률이라든지 뭐 비농업 일자리 수는 예상보다 좋게 나왔어요. 예, 그러면서 어제 이제 발표했던 CPI, 그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그다음에 코어 인플레이션, 근원 물가 지수가 또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제가 봐서는 뭐 3.4, 3.5 정도, 원래 예상치는 3.4인데 3.5가 나왔고 근원 같은 경우는 3.7이었는데 3.8이 나왔죠. 0.1%포인트 높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 우리 이제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수는 당연히 이제 국제유가가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뭐 70달러, 그죠?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초반에 있었는데 지금 85달러까지 돌파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가 상승이 원인이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국 경기, 또 미국의 제조업 지표도 좋게 나오다 보니까 유가가 당연히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 제로 정책을 탈피하고 지금 리오프닝 효과가 나오면서 중국의 공장이 지금 가동되고 있다,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올 연초부터 보게 되면 서울 하늘이, 뭐 대한민국 전체 하늘이 미세먼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게 중국의 공장이 많이 돌아가고 있다는 그런 또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어떤 뭐 투기 세력들의 어떤 수요도 늘지 않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투기 세력들이 인위적으로 끌어올라간다 그러면 그런 이제 문제가 됩니다만은 수요가 늘면서 공급이 늘어나면서 유가가 상승하는 것은 그 건강한 상승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늦춰진 거죠. 예.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께 연준의 금리 전망 확률 데이터를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6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 확률이 한 56% 나왔는데 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 0.1%포인트 이제 오르다 보니까 그게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예, 6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 안 한다 쪽으로 거의 안 한다 쪽이 거의 한 90% 가까이 되고 나아가서는 7월 달도 지금 예, 금리 인하를 안 할 것이다라는 쪽이 확률적으로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6월까지는 기대를 했는데 7월까지 넘어가 버리면 7월 달도 이거 안 하는 거 아니야? 지표가 워낙에 괜찮게 나오고 경기 지표 좋게 나오고 그다음에 고용 지표 좋게 나오고 물가 지수가 또 올라가니까 예,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시기가 한두 달 길면 2, 3개월 좀 늦춰진다는 얘기죠. 그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빠졌다 그러면은 우리가 돌려서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도 기회라는 얘기죠. 안 한다 그러면 모를까? 오히려 뭐 인상한다 그러면 모를까? 어차피 금리 인상은 파월 연준 의장이 연초에 올해 아마 3번 정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아직 변화는 없어요. 연준 금리 전망 보고서 보더라도 예, 금리 인하 3번은 지금 할 것으로 뭐 9월달, 11월달, 12월달 이렇게 좀 예측 늦어질 뿐이라니 늦어져가지고 금리 인하 하는데 좀 늦어진대. 예상보다 지금 시장 예상보다 한두 달 늦어진대. 그로 인해 주가가 빠졌어. 그럼 어차피 금리 인하 할 거 아니야. 중요한 것은 시기보다도 예, 한다는 자체가 중요한 건 횟수. 그럼 오히려 지금도 기회가 되겠죠. 단기적으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스위스 중앙은행에서 지난달에 먼저 했잖아요. 1.75였는데 1.25로 했고. 근데 보통 우리가 어떤 위기가 터지면 그 영국의 영란은행에서 먼저 유동성 공급합니다. 금리 인하를 먼저 해요. 연준보다. 통상적으로. 유럽에서. 예. 그러니까 영국의 영란은행도 스위스 중앙은행에서 지난달에 금리 인하 하고 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가 5.5인데 영국의 중앙은행, 영란은행은 지금 5.25거든요. 미국보다 0.25%포인트 낮아요.
근데 지금 영국 영란은행도 뭐 연준보다 좀 빨리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영란은행에서 하게 되면 22, 유럽 중앙은행도 이제 금리가 들어가거든요. 지금 독일이라든지 뭐 그리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물가가 많이 안정이 됐어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2% 중초반까지 뚝 떨어졌거든요. 제가 봐서 아마 빠르면 뭐 다음 달 유럽은 분명히 금리 인하할 겁니다. 우리 이제 한은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 카드를 지금 만지작거리지 않습니까? 예, 근데 미국은 그거보다 이제 유럽에서 먼저 한다고 미국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영란은행이 금리 인상도 먼저 하고 금리 인하도 먼저 합니다. 그럼 꼭 연준이 한두 달 뒤에 따라서 합니다. 예, 캐나다 중앙은행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따지면 지금 오히려 이제 기회가 될 수 있겠고요. 예.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대신에 이제 그 국채 금리,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5를 뚫고 올라갔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그랬죠. 공개방송에서도.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0.25 정도, 아니 4.4 돌파해가지고 그 이상 올라가면 시장이 한 번 더 충격을 받는다. 40~50포인트 정도. 오늘 딱 그만큼 아주 떨어졌다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국채 금리가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이 좀 안정화되는지 여부를 보시고 내일이라도 만약에 오늘 저녁이라도 국채 금리가 좀 안정화된다 그러면 또 이제 반등이 나오겠죠. 달러가 또 이제 어제 또 많이 강세가 나왔기 때문에 환율도 조금 안정화되는지 여부를 보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한 번에 들어가지 마시고 저점 타이밍을 잡아 들어가시면 된다는 얘기. 오히려 기회라는 얘기죠. 금리는 안 할 게 아니고, 2달 연장하는 거래, 연기하는 거래. 그로 인해서 주가 좀 빠졌어. 어차피 할 거니까, 거꾸로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기회라는 얘기죠. 단기적으로는 국채 수익률하고 달러 강세, 완화 여부를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되고, 그쪽에 물리신 분들은 좀 놔두시면 되고, 시장 끝난 게 절대 아니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이제 강의 내용은 추세 반전형 패턴이 나왔죠. 그 2차 전지가. 항소의 뿔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런 패턴은 자주 얘기를 하는데, 이 항소의 뿔이라는 것은 장중에 저점을 깨버리고 오후장에 이제 아래 꼬리 주고 감아 올리는 겁니다. 개인들이 겁주고. 뭐 기관 같은 경우도 저점 깨게 되면 노스컷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선 손절이 나가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터닝 나오는 패턴. 그래서 8H명 패턴, 뭐 항소의 뿔. 저는 항소의 뿔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대로 이제 흔들림 없는 바이 앤 홀드 전략 유지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한 근거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일날 이제 LG엔솔이 실적 발표한다 그랬잖아요. 잠정 실적.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그 대한민국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했고, 그 다음에 이제 LG엔솔이 잠정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삼정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으니까 뭐 점진적으로 우상향 기조 유지할 것이고 중요한 것은 LG엔솔인데 이미 이제 양 기업 다 실적 발표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작년에 올 1월 달에 LG엔솔에서 작년 4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 그 내용이 기사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걸 제가 설명드릴게요. 근데 그 당시에 나왔던 컨콜 내용하고 지금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시장은 그 컨콜 내용 발표했을 때 그 시기부터 주가가 반영돼 왔었다는 얘기죠. 호재든 악재든 일단 뭐 선 반영하니까 기술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이제 수급 쏠림 현상 때문에 뭐 한번 누를 수 있겠죠. 뭐 반도체는 안 그랬고 뭐 다른 종목군도 안 그러지 않습니다. 최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1월 26일 날 이 컨퍼런스 콜 그 내용입니다. 4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LG에너솔루션이 26일 날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면 2분기부터 점진적으로 매출 회복이 전망된다. 회사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1분기에 배터리 수요의 전반적 약세 흐름에 따라서 매출은 다소 하락할 것. 이라면서도 미국에서 차량 구매 시점에 IRA 보조금 혜택이 제공되고 상반기 고객사 신규 차량 라인업도 예정돼 있어서 상대적으로 국민 수요가 늘어날 걸 대비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1분기까지. 이렇게 나왔고요. 손익 관점에서는 메탈 가격 하락에 따른 원재료비 영향이라든지 OEM 생산 조정. 그래서 일시적으로 유럽 지역 가동률 감소로 1분기 수익성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요게 이제 1월 26일 날 나왔던 그 컨콜 내용입니다. LG엔솔. 다른 기업들은 이제 다음 주 지나서 이제 순차적으로 실적 발표하겠죠. 뭐 에코프로라든지 뭐 4월 20일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됐었냐면 이게 시장에서 저는 이제 매월 그 주요 기업들 그러니까 증권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뭐 지식경제부도 마찬가지, 뭐 한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기마다 월별로 뭐 전망치, 경기 지표 전망치도 막 계속 수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확정 발표가지고 그대로 맞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사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그 전망을 했다가 월별로 보게 되면 종목이 그 예상 실적이 계속 바뀝니다. 대표 기업들 보게 되면 뭐 개별 기업들이야 뭐 추정 실적이 안 나온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작년 LG엔솔이 4분기 때 영업 쇼크를 기록했잖아요. 881억 영업 이익을 기록했고 작년 4분기 때 그 메탈 가격 하락, 원재료비 뭐 비용 증감 때문에 재고 평가 손실 때문에 4분기 때 이제 다 반영이 됐을 것이다. 시장에서 그렇게 예측하고 그러니까 컨콜 1월 26일 날 회사에서 컨콜 하기 전에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1월 달 실적을 예상했었냐면 이겁니다. 그래 4분기 때는 최악이었으니까 1분기 때는 다시 영업이익이 5천억 이상은 나올 거야. 4분기까지 국제 리튬 가격이 작년 고점 대비해서 거의 80% 급락이 나왔으니까 대부분의 이제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그 영향이 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4분기 때 반영됐으니까 1분기에는 4분기 대비해서 엄청 증가를 하겠지. 이게 이제 제가 1월 24일 날 기준했을 때 작성했던 데이터입니다. 아카데미에서 설명드렸었고. 근데 1월 26일 날 여기 차트 보시면 그림 보시면 이 기사가 1월 이틀 뒤에 이제 이렇게 기사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한 거예요. 고해성사를. 1분기 그 작년 4분기가 가장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이게 리튬 가격 하락과 전기차 수요 둔화 때문에 일시적으로 1분기도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소위 얘기하면. 그러니까 증권사들은 서둘러 가지고 1월 24일 날 1월 말까지 5,400억을 추정을 했는데 1월 26일 날 컨콜 내용 보고 예상 실적을 확 낮춰버렸어요. 눈높이를 확 낮춰버린 겁니다. 5,400억에서 1,300억으로 1분기 실적을 확 낮춰버린 거예요. 예, 이건 제가 이제 1월 26일 날 기준했을 때 이 데이터를 딱 뽑아놨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월별로 추정치가 변합니다. 삼전도 뭐 대표 기업들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3월 달에 또 예상이 얼마냐면 3월 28일 날 예상이 2분기까지 예상했던 실적 중에서 거기서 또한 300억 정도 또 눈높이를 낮췄습니다. 2월까지는 1,380억인데 아니야. 더 낮아질 것 같아. 1,088억까지 눈높이를 낮췄어요. 3월까지. 그런데 이제 4월 달에 잠정 실적 4월 5일 날 발표했는데 결국은 이제 1,573억이 나왔죠. 시장 예상보다는 좀 높게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당시에 그 지난주 4월 5일 날 이 내용 나왔을 때 실적 발표했을 때 우리나라가 증권사별로도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좀 높게 예상했던 국내 증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실망이다. 1분기까지 뭐 쇼크다. 또 오래 걸릴 것 같다. 실적 회복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지 않고 뭐 이 정도 수준 예상했던 증권사 같은 경우는 이미 또 선 반영됐다라는 그런 또 리포트가 나오기도 하고요. 다 뭐 제각각이니까. 그러면서 뭐 주가가 일단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1분기 때 3월 달까지 예상했던 실적 이상이 나왔거든요. 물론 뭐 보조금 포함해서입니다만은 다 이제 뭐 실적으로 잡히는 거니까 그것도. 예. 그럼 보통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 뭐 삼전의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1분기가 가장 비수기거든요. 보통 IT도 1분기가 비수기고 뭐 건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제조업이 다 1분기가 비수기입니다. 예. 건설업 같은 경우도 땅이 좀 풀려야 공사를 많이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보면 이제 그 땅이 풀리면 이제 공사 많이 하겠죠.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HBM 쪽, 뭐 AI가 이제 강세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데 보통 보면은 이제 1월 1분기까지 좀 안 좋아요, 반도체도. 예, 그랬듯이 이제 2분기에는, 근데 1분기 때 이렇게 실적이 딱 나오고 나면 보통 이제 확률적으로 그 2분기, 3분기, 4분기는 예, 예상했던 실적 대비해가지고는 큰 폭의 변화는 없어요. 큰 폭의 변화는 없습니다. 불과 이제 몇백억 정도 좀 늘고 줄고 할 뿐이죠. 이런 시가총액 뭐 큰 종목들이 몇백억 가지고 주가가 막 출렁이고 한다는 것은 예, 그래서 뭐 빠졌다 그러면 오히려 기회가 된다는 얘기고 뭐 실적이야 이제 전망치가 좀 눈높이가 뭐 높아졌다 낮아졌다 했는데 큰 금액 차이가 아니다 그러면 어지간하면 이제 2분기부터는 맞아간다는 얘기 예상 실적이. 근데 이제 2분기에는 지금 어떻게 예상하고 있냐면 4,800억 지금 예상하죠. 4,800억. 저는 뭐 여기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4, 500억 정도 뭐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예, 이 정도는 이제 나올 것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주가 보통 보면은 작년에 그랬었고, 뭐 반도체도 3분기 말, 뭐 4분기, 2분기 초 접어들면서 그 중간까지 막 흔드는 겁니다. 눈높이가 다소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 보시면, 요거는 제가 이제 작년 실적하고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2분기, 지금 2분기잖아요. 1분기는 어차피 이제 실적 발표 끝났고, 2분기, 초에 지금 접어들었죠. 4월달이니까. 2분기가 중요하고, 3분기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LG엔솔의 작년에 2분기 영업이익이 얼마냐면 3,500억 좀 안 되죠. 네, 3,490억입니다. 근데 올 지금 2분기는 얼마 예상해요? 시장에서 4,800억 예상하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뭐 이상 나올 수도 있겠죠. 뭐 국제 리튬 가격도 뭐 그 중간에 더 치고 요즘에 이따 제가 차트 보여드렸습니다만 그 한 달 동안 조정 나오다가 지금 하락 트렌드를 어제 돌파를 했거든요. 중국 내 탄산 리튬 가격도. 근데 작년 3분기 때는 영업이익이 얼마였어요? LG엔솔이 5,150억이었어요. 5,150억. 지금 2분기니까 지금 이번 분기하고 그다음에 3분기는 또 영업이익이 얼마큼 될까? 작년보다 낮아질까? 높아질까? 아니면 올해 이제 3분기 때는 또 2분기, 지금 2분기 예상 실적 4,800억인데 3분기 예상은 또 2분기보다 높아질까? 낮아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이제 실적 끝난 거는 주가에 반영이 됐으니까. 작년 3분기 때는 영업이익이 5천억이고 올해는 또 예상은 지금 얼마입니까? 9천억이죠. 제가 보건대는 지금 2분기하고 3분기, 1분기 실적 일단 뚜껑이 열었기 때문에 현재 예상하고 있는 실적 대비해가지고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뭐 지금 탄산 리튬 가격이라든지 여러 정황을 한번 고려해 봤을 때는요. 그러면은 작년, 2분기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도 올해 2분기는 영업이 늘어나고, 그다음 또 1분기 대비해서도 늘어나고, 올해, 지난 분기 대비해서. 작년에 3분기 보니까 LG엔솔 영업이 5천억이었네? 근데 올해 지금 9천억 예상하네? 거의 한 더블 정도 예상하네? 그 이상 늘 수도 있겠네? 탄산 리튬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예. 그럼 작년 또 3분기 대비해서 지금 크게 증가할 거 예상하고 있죠? 예, 여기까지는 이제 올 3분기까지예요. 4분기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예. 그럼 연간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연간. 그럼 작년에 LG엔솔의 연간 1년 동안 영업이익이 얼마였지? 1조 4,800억이었죠. 1조 4,800억. 올해는 얼마 예상하고 있지? 시장에서 2조 6천억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2조 6천억.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뭐 공개 방송에도 아카데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기차가 이제 앞으로는 자동차가 그동안은 이제 석유를 먹는 기계였잖아요. 석유를 빨아먹는 기계였으면 뭐 전기차라든지 이제 뭐 스마트카 나온다 그러면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이제 단순한 석유를 빨아먹는 기계가 아니고 바퀴 달린 전자제품입니다. 바퀴 달린 전자제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임러 그룹 자동차가 다임러 벤츠가 1900 초반? 예. 포드 자동차가 1900 초반에서 1920년도까지 거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생산량이 막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자동차 역사를 보게 되면 지금 한 100년 정도 좀 넘었을 겁니다. 그죠? 100년, 예, 그 전. 100년 만에 이제 이 자동차 이 산업의 혁명이 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실질적으로 전기차가 이제 급속도로 확대되는 기간은 내년부터 이제 내후년 이렇게 보거든요. 네, 골드만삭스에서 뭐 작년에 리포트 나온 것도 있습니다만은 올해까지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내년부터는 이제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예, 그러면서 이제 내년 내후년까지 증가하고 급속도로 2027년도부터 2030년도까지는 글로벌 전 세계 시장의 자동차 시장이 거의 60%, 70%가 이제 전기차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LG엔솔 같은 경우도 아직은 좀 이르긴 합니다만은 이미 지금 최악의 구간을 지나가니까 내년 실적, 올해 실적, 전체 1년 실적도 중요한 것이고 내년 실적 중요하죠. 특히 내년 실적은요. 이 대형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삼전하고 하이닉스 작년에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분기 말, 그러니까 지금 분기, 지금 4월이지 않습니까? 5월 넘어가서 6월 2분기 말 가게 되면 내년 실적 보고 가는 겁니다. 보통 내년 실적 보고 가거든요. 그럼 올해도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고 전체 실적, 그다음 올해 대비해서는 또 내년에 영업이익이 많이 증가하죠. 내후년에는 뭐 그 이상 더 예상하고 있고요.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기업도. 예.
그래서 지금 실적 추이가 일단 1분기 실적 뚜껑 열었고 이미 잠정 실적 발표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뭐 기술적으로는 좀 올렸다가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어느 종목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지난달 그 초까지 강했던 뭐 벨롭 관련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 뭐 벨력 관련 종목하고 이제 반도체 쪽하고도 뭐 삼전 하이닉스 빼고는 다 비교해 드렸습니다만은 뭐 2차 전지보다 더 많이 빠진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제가 요것도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제 9일날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이 정확히 2,207조 원입니다. 2,207조 원. 그 중에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삼전이 우선주 포함해가지고 555조 원이 나왔고요. 시총이.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133조 원이 나왔어요. 3월 27일 대비해가지고 2차 전지는 시총이 한 20조 원 정도 감소했고 상대적으로 삼전하고 하이닉스는 한 20, 30조 원 늘었을 겁니다. 29%가 나왔었었죠. 근데 4월 9일 날 기준으로 했을 때 삼전 하이닉스 시총이 지금 688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 2,207조 원 대비해서 31.2%를 이 두 종목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랬죠? 수급, 오늘도 제가 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쪽으로 수급이 다 쏠려버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네. 반대로 이제 2차전지 대표죠. 빅6라고 그러죠, 보통. LG엔솔,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LG화학, 포스코피쳔, SK이노베이션. 6종목인데, LG엔솔이 지금 뭐 87조원까지 줄었고요. 이제 90조 미만으로 내려왔어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208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코스피 시총 대비해서 지금 1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월요일 날 이제 저점 한번 깨고 막 흔들면서.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 대비해서 9.4% 나오더군요. 지금 현재 코스피 시총 1위부터 20위까지 그 시가총액 순위를 쭉 보시면요. 여기서 SK 이노베이션 빼고 LG엔솔이 3위니까 포스코피첸까지 이 5종목이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 20위에 다 포진돼 있어요. 20위에. SK 이노베이션은 주가 지금 찌글찌글 하면서 한 28인가? 30 몇 위까지 밀렸는데, 좌우지간. 이 5종목이 지금 20 이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20위 중에서 5종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2차전지 가장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5종목 시총이, 6종목 뭐 하더라도 10%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작년에 그 제약업종 제가 여러분들께 10월달, 11월달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저점을 깼을 때 그때 제약업종의 시가총액이 전체 코스닥 시가총액 대비해서 한 10% 초반까지가 밀었다가 이제 급반등이 나왔던 거거든요. 급반등이. 이 코스닥의 주도 업종 뭡니까?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전지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요 빅6 6종목이 지금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 대비해서 저는 10% 이상 돼야 된다 보거든요. 그게 뭐 대장주고 뭐 성장주입니까? 10%도 안 되는데? 그것도 한두 종목도 아니고 6종목이 지금 있는데? 그중에 5종목이 20위권 안에 있는데? 다른 어떤 업종보다도 많이 포진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10% 미만 떨어졌어요. 9.4까지 밀었습니다. 9일날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는 제가 보건대는 1월 달에도 이렇게 안 밀었었던 것 같은데 1월 달에 10% 초반까지 왔다가 1월 달에 급반등이 나오고 1월 26일 날이요. 그때 작년 11월 달 저점 깼을 때. 근데 지금은 더 밀어버렸다는 얘기 전체. 이게 물론 이제 3년 이제 하이닉스가 올라가다 보니까 뭐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10% 미만으로 빠졌기 때문에 뭐 대한민국을 앞으로 먹여 살릴 성장주 대표 종목군들이 최소한 10% 이상은 지지해야죠. 그 근거는 제가 뭐냐면 이제 제약바이오라든지 반도체 같은 경우도 보통 보게 되면 한 10% 초반까지 밀면은 거기 허지간한 바닥이 나오거든요. 이런 또 좀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흔들리지 마시고, 뭐 단기적으로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왜? 에코프로 BM도 2월달, 3월달 2달 동안 40%, 30% 올랐기 때문에 시가총액 1위, 2위가 좀 누를 수 있죠. 누를 수 있는데 그 중간에 이제 기술적으로 뭐 테슬라 이제 1분기 차량 인도량이 좀 많이 감소했다 예상치보다 그런 얘기 나왔었고 이제 3전 쪽으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조금 더 밀 수 있는 거예요.
예. 무시하시고 중기 물량은 물 하나 깜빡이 마시고 일단 홀딩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일단 보셔도 될 것 같고 다음. 제가 이것도 다시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제가 1월 달에도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2차전지 저점 나왔을 때 1월 달에도 그때 제가 아마 이 그림을 보여드렸었죠. 제가 코스피 전체 업종 그러니까 코로나 때 2021년도, 2020년도 고점 대비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고점 찍고 나서 주가 그동안 업종별로 다 밀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적게 민 게 이제 삼전이 포진된 전기전자 업종이고, 제약 업종도 코로나 때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좀 넘게 빠지고 바닥에 나왔던 거거든요. 코로나 이제 고점, 당시에 고점 만들고 가장 거래소 기준했을 때 가장 많이 밀린 업종이 뭐냐면 바로 의료 정밀입니다. 의료 정밀. 의료 정밀 업종이 고점이 언제 나왔었냐면 2022년도 2월 달에 나왔었고 저점이 작년 10월 달 지수 9월 달 10월 달 무너질 때 그때 저점이 10월 20일 날 나왔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의료 정밀 업종이 고점 코로나 때 고점 대비해서 66%가 하락이 나오고 나서 바닥 찍고 여기서 지금까지 계속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작년 10월부터. 예. 이건 왜 그러냐면 SD 바이오 센서라고 있거든요. SD 바이오 센서가 8만 원에서 지금 아마 주가가 한 12,000원인가 할 겁니다. 거의 8분의 2 토막 났죠. 뭐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 종목이니까 걔네들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코로나 때 제일 많이. 그다음에 코로나 때 이제 뭐 신약 백신 관련 종목군들, 그다음 뭐 신약 개발하겠다 해가지고 그런 관련 종목군들이 엄청 올라갔죠. 그래서 SD 바이오 센서가 이제 전체 의료 정밀 업종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아무튼 66% 하락이 나왔습니다. 제가 또 2차 전지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뭐 SD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는 2022년도 2월 달부터 작년 10월이니까 한 1년 6개월 동안 기간적인 시간이 걸리면서 하락이 나왔던 거거든요. 오른쪽 보면은 요거는 KRX 2000 탑10 지수거든요. 탑10 지수는 작년 7월 26일 날 고점 나왔죠. 포스코홀딩스 고점 나왔을 때. 그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1월 달에 1월 26일 날 저점이죠. 이때 이제 11월 저점을 깼을 때, 뭐 LG화학도 깼었었고, 그 당시에 2차 전지 대표 기업 중에서 11월 저점을 안 깼던 기업이 딱 두 종목 있었는데, 그 바로 에코프로 BM하고 제가 포스코 퓨챔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 저점 깼었어요. SDI도 마찬가지고, 예,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고, 뭐 LG 이노베이션, LG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거기가 이제 저점이었어요, 거기가. 예. 작년 7월 26일부터 올 1월 26일 날 저점, 그러니까 기간적으로 한 6개월 정도 걸렸겠죠? 2차 전지가 KRX 탑10 지수가 정확히 고점 대비 56% 하락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정밀 대비해가지고 한 10% 정도 덜 빠졌어요. 근데 얘는 여기서 기간적으로 한 1년 반 정도 걸리면서 이렇게 뺐지 않습니까? 예. 6개월 만에 다이렉트 빼버린 거예요, 6개월 만에. 6개월 만에. 다이렉트 빼버렸어요. 그 의료정밀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 뭐 진단키트 막 개나 소나 막 만든다 그러면서 진짜 거품이 엄청 많이 꼈었잖아요. 종목별로. 사실은. 제약업종도 그랬었고. 그죠? 코로나 때 얼마나 거품이 많이 꼈습니까? 주가에. 예, 그런 업종도 사실은 66% 하락 나오고 지금까지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저점 찍고. 지금 2차 전지는 코로나 때처럼 그러니까 100년에 한 번 찾아올까 말까 그 팬데믹 때처럼 그런 지금 그런 구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2차 전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 오히려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급속도로 확대되는 시기잖아요. 여기서 머물겠습니까? 심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심하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다른 업종하고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또 예. 왜냐하면 코로나 때 대부분 업종이 엄청 올랐었으니까 뭐가 됐든 간에 그렇잖아요. 뭐 동학 개미 운동이다 뭐 돼가지고 유동성 자금이 물밀듯이 밀려오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료 정밀이 가장 많이 밀었어요. 예, 코스피 중에서 66%. 그 다음에 2차 전지예요. 얘는 뭐 코로나 때 코로나 기간 때 오르지도 않았습니다만 작년에 오르고 지금 밀었습니다만 56% 정확히. 건설업종 여러분들 지금도 막 4월달에 뭐 건설 위기설 얘기하고 지난달에 막 그랬죠. 지금도 뭐 PF 뭐 얘기하고 뭐 안 좋게 얘기하잖아요. 건설업종도 코로나 때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사실은. 건설업종도 51% 하락이 나오고 나서 좀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운수 창구도 많이 밀었었죠. HMM. 예. 그런 기업들 뭐 페노션 같은 거 많이 밀고 나서 지금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는데
운수 창고도 50% 저점 찍고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거고, 화학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코로나 때 46%. 의약품 업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코로나 기간 때 뭐 진단키트부터 해가지고 뭐 신약 관련 기업들, 백신 관련 기업들 만들지도 많으면서, 예, 그 수혜주로 뭐 부각되면서 엄청나게 거품이 많이 꼈었거든요. 그 거품이 붕괴되고 쭉 밀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4% 밀고 바닥에 나오고 지금 반등 나온 거거든요. 예. 증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게 순이에요. 그 이제 이 다음 업종 같은 경우는 30% 이상 안 밀은 업종들을 제가 안 뽑았습니다, 일부러. 그럼 여기서 또 보세요. 이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2차 전지? 예, 그러니까 물론 1월 26일에 저점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이번에 다시 또 밀면서 그 저점 라인까지 지금 갈까 말까 지금 망설이고 있잖아요. 한 50% 정도도 다시 또 밀어버린 거죠, 지금. 예. 끝난 업종도 아닌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또 시작할 업종인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예,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좀 힘든다 하더라도 그대로 좀 홀딩 하시고 좀 보유하시고, 예, 오히려 여유가 있으시다 그러면, 예, 분할로 좀 사시고, 그리고 지난달에 또 혹시라도 이제 고점에 잡으신 분들 일부 신규로, 예, 그분들은 그냥 몰빵하지 않은 이상 한 종목에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놔두면 그 최소한, 예? 뭐 지난달에 그 떨어지기 전에 3월 27일 날, 예, 대부분 종목군은 다 원위치 한다는 얘기죠. 그 정도 가격은 단기적으로도. 근데 이제 어차피 중장기로 보실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대로 정면 돌파하시고, 앞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중국 그 탄산 리튬 가격이 요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12만 5천 위안이 손익분기점이다. 그죠? 1월 달에, 2월 달에 이제 중국 그 시애틀에서 리튬 강산, 이춘 강산의 리튬을 생산량을 감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급반등이 나왔고, 뭐 호주도 마찬가지고, 뭐 중국의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손익분기점이 12만 5천 위안이에요. 5천 위안. 근데 딱 거기서 12만 5천 위안 찍고 나서 지금까지 한 달 동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터닝이에요. 여기서 고점 찍고 나서 한 달 동안 또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받고 어제 이제 살짝 돌파를 했죠. 하락 트렌드를. 제가 지난주에 중국의 CATL 그 주가 차트 보여드렸죠. 물론 뭐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고 4분기 실적이 좋게 나와서 규격이 이제 올라갑니다만 1년 동안은 거의 동행했거든요. 뭐 테슬라, 우리나라 LG에너지 솔루션부터 해가지고, 뭐 앨범부터 해가지고. 예. 그래서 CATL 같은 경우 이미 이제 반영하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우리 기업들 이제 1분기 실적을 일단 LG 엔솔부터 발표를 했고, 지난주에. 그 다음에 뭐 다음 주 넘어가게 되면, 단계적으로 다른 기업들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미 이제 그 부분까지 반영되고, 제가 봐서는 이에 뭐 크게 더 빼고, 기술적으로 수급이 지금 삼전적으로 워낙에 많이 쏠리니까 그런 효과 때문에 좀 찌글찌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예. 우상향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제가 뭐 따로 이제 대표 종목군들 차트 안 보여드려도, 수급을 보시면요. 지금 반도체 막 좋다고 그래요.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지금 매수하거든요. 기관하고 외인들이. 지난번에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코스닥 4월 1일부터 9일까지, 일별 외국인들 매매 현황을 보시면, 9일까지 외인들이 3,758억을 매도했어요. 코스닥을. 예, 그러니까 4월 1일 날 첫날만 매수하고, 4월 4일 날 두 번 매수하고 나머지는 더 매도했거든요. 근데 여기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을 제일 많이 매도했습니다. 외인들이. 지금 거래에서는 삼전, 하이닉스 반도체 계속 무시하게 진짜 뭐 매수하다시피 하면서 코스닥은요, 4월 4일 날 이때 대만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때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수혜다 얘기하면서 이날 957억 하루 매수하고 4월 들어와서 1일부터 5일날도 매수했네요. 50억이니까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예. 1일부터 지금 5거래일 동안은 계속 매도를 했어요. 반도체 2,300억 매도했거든요. 외인들이. 그러니까 전체 코스닥 매도 물량 중에 64%.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반도체 다 가는 게 아니죠. 코스닥에서. 그 3전 하에서 올리면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도 다 올라갈 줄 알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이것저것 잡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때린다는 얘기죠. 이쪽은 올리면서 이쪽은 막 계속 때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약바이오가 이제 1280억. 얘는 많이 올랐으니까 25%. 이 두 개 업종이 거의 한 70% 넘죠. 80%, 90% 가까이 됩니다. 근데 2차 전지를 얼마 때렸나 봤어요, 제가. 2차 전지라 하면은 에코프로 BM이 되겠죠? 2차 전지는 고작 때린 게 174억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코스닥 매도 물량 중에서 5%가 안 돼요, 5%가. 5%가. 물론 이제 기관 쪽에서 매도를 했어요.
기관 쪽에서 매도를 했는데, 요건 제가 짧게 설명드릴게요. 기관 투자자들이, 징그리합니다. 제가 여기 나올 때마다 기관 얘기만 나오면 제가 막 징그리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징글징글 합니다, 그냥. 어떻게 5년을 때립니다, 5년을. 코스닥 5년을 지금 매도를 해요, 횟수로. 올 연말까지 다 봐야 되겠습니다만. 자우지가 그래요. 지금 4월 달도 보시면, 3월 달도 많이 때렸는데, 4월 1일부터 기관 투자자들이 1일 날 딱 하루 550억 매수하고 거의 뭐 6,700억을 매도했어요. 6,700억. 근데 반도체는 안 때리고 한 600억 정도 오히려 순매수인데 제가 봤더니 반도체도 기관들이 그냥 계속 가져간다기보다 단타 치고 있다니, 단타. 네? 단타 치고 있고 제약바이오를 좀 때렸습니다. 전체 매도 금액 대비해서 21%. 제약바이오 좀 많이 올랐었으니까 1,400억. 이해가 되죠? 2차 전지가 보니까는 23%, 한 1,500억 정도 매도했는데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3월 달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매수한 게 에코프로 BM이에요. 에코프로 BM은 1,400억을 매수했거든요. 예, 2월 달, 3월 달 저점에서 한 40% 오르니까 일부 좀 차익 매물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은 현 시장의 메이저는 거래소가 됐던 코스닥이 됐던 외국인이라는 거죠.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때린 게 없습니다. 때린 게 없어요. 오히려 지금 외인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를 많이 매수했고 기관 쪽은 3월 기준 했을 때는 에코프로 BM 많이 매수했다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 이제는 막말로 바로 그냥 뭐 얘네들 시총이 있으니까 바로 치고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정도 가격대면 이제 뭐 때릴 자리도 아니야. 기관 쪽은 이제 좀 단타 물량, 단기적인 물량. 맨날 지금 외국인 눈치만 보잖아요. 설레벌레 하면서. 예. 그리고 이제 4월, 3월까지는 에코프로 BM 많이 매수했으니까 일정 물량이 나오는데 그때 또 뭐 전체 때린 거에 대해 매도한 물량 대비해서 23%밖에 안 됩니다. 예. 이런 수급이 있고 이게 이제 뭐 때문에 그러냐면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이게 저는 약간 이제 지금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어제 기준했을 때 코스피 기준했을 때 밸류에이션을 제가 보니까 이제 선행포 같은 경우는 한 11.5배 정도 뭐 대형주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좀 애매모호합니다 지금. 근데 지금 현재 PER 기준했을 때는 대형주가 지금 거의 20배 가까이 됩니다. 20배. 지금 미국의 S&P 500 같은 경우도 원래 그 3월달 기준했을 때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봤을 때 멀티플이 S&P 500이 10년 평균 PER이 17배 정도 되는데 3월 초부터는 한 21배 정도 나왔죠. 비싸다는 얘기, 10년 평균보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좀 조정이 나오는 거고, 3월달 동안.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올라가면서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0배 정도 나오더군요. PER이. 네, PBR도 지금 1배 넘고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이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동안 시총이 많이 늘어났고,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했을 때 20배네? 대형주가? 부담이 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막 지난 그 3월 20일부터 삼성전자 막 빵빵빵 치고 왔듯이 하이닉스 막 그렇게 움직였듯이 그렇게 안 움직이고 예, 안 빠지면 이제 찌글찌글하게 이제 우상향 기준 조금씩 올리겠죠. 근데 지금 9일까지도 보시면 95%가 지금 3년 하이닉스 다 들어가 있어요. 예, 4월 1일부터 9일까지 보시면 3월 20일부터 지금 그렇습니다. 기관 쪽도 코스피 6,300억 매도했는데 그중에 삼성전자는 5,200억 매수했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좀 매도를 했어요. 기관들이. 예,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매수를 했고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도 지금 전체 매도액이 6조 7천억인데 그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7조 1,500억 매도. 그러니까 이쪽을 거의 다 많이 때렸다는 얘기예요. 이거 때려가지고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지금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예, 그런 종목들을 좀 많이 분할로 매수하시던데 지금은 괜찮다 봅니다. 저도. 예, 분할로 들어가시는 것은.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수급 쏠림이 이렇게 몰려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조금 해소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급하게만 치고 이제 안 가면 오늘도 봐서 뭐 삼전 하이닉스는 장중에 좀 플러스권 유지합니다만은 LG 엔스라고 좀 올라오지 않습니까? 양봉으로. 예. 어느 정도 조금 반영됐다는 얘기고. 근데 항소의 뿔 패턴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기술적으로. 이 항소의 뿔이 어떤 거냐면 작년에 이제 코스닥 제약업종도 그랬습니다. 항상 저점을 이렇게 깹니다. 저점을. 이 차트가 뭐냐면 제가 작년부터 여러분들께 그런 말 드렸습니다. 중국 상해 증시하고 홍콩 HN지, 홍콩 항생지수가 막 밀리면서 그 당시에 뭐 DLS, ELS 엄청나게 막 손실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말 드렸었냐면 2월 한 중순 가게 되면 중국 증시 급반등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계속 그랬어요. 제가 공개방송에서 그랬었고. 자, 작년, 그러니까 12월 연말에 살짝 깨고 나서 1월 중순에 중국 상해 증시입니다. 예, 지차트 여기서 이게 항소의 뿔이 나왔죠. 저점 깨면서 아래꼬리 나왔죠. 이렇게. 아래꼬리가 길게 나옵니다. 예. 겁나니까 저점 깨니까 여기서 던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패턴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뭐 바로 이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이 아래 거를 갭이니까 한번 이렇게 누르는 경우도 있어요. 음봉을 누르죠. 이런 식으로. 누르면 다시 한번 또 겁을 줍니다. 예? 겁을 줘요. 그러면서 여기서 저점 또 깨고 나서 다시 한번 또 두 번째 항소에 뿔 나오죠. 요 라인에서. 그 다음에 이제 V줄 한번 올립니다. 이런 식으로. 직전 고점까지. 예, 요게 이제 항소의 뿔의 추세 반전형 패턴이에요. 여기서 바로 가지면 땡큐인데 바로 또 안 보내죠. 지금 2000년처럼. 예, 지난달에 추세 돌파하고 나서 한 번 더 눌러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음봉이든 양봉이든 아래 꼬리 길게 주면 요게 이제 항소의 뿔 나온 거죠. 제가 여기서 제법 큰 놈이 나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이제 이렇게 움직이죠. 그 제가 얘기했듯이 2월 중순 가니까 여기서 급반등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패턴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지나고 나니까 한 2달 지나고 나니까 거기에 저점이었죠. 그 당시에는 힘들었습니다. 우리 1월 달도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그 KRX 2차전지 탑10 지수 한번 보죠. 기술적으로. 요게 이제 뭐 오늘 내일 바로 이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예. 뭐 수급적인 요인 뭐 그런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이제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는데 그저께죠. 월요일 날. 월요일 날 KRX 2차전지가 탑10 지수 보시면 여기서 이 저점을 이렇게 깨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깰까 말까 합니다. 깰까 말까 하다가 예, 이날 3월 4일 날 저점을 여기서 깨버리니까 장중에 음보로 확 밀면서 예, 오후장에 말아 올렸죠. 아래꼬리 주고. 감아 올렸습니다. 요게 일단 우리가 1차적으로 항소에 뿌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나서 제가 그 다음도 그랬죠. 이 아래꼬리의 절반 정도 메꿔, 그러니까 패턴이 이제 개인들을 더 이상 안 괴롭힐 것 같으면 세력들이 이 저점까지 안 밀고 이런 식으로 이틀 조정 주고 내일 뭐 양봉으로 올리면 땡큐고 안 그러면 다시 또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예, 이 저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터치 아니면 살짝 또 깰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거기서 겁먹을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아까 제가 이제 그런 요인을 그래서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린 거예요. 예,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LG 엔솔 같은, 그러니까 추세로 원래 한번 밀릴 자리였어요, 여기서. 로고 차트 보시면, 예, 직전 고점에서 한번 누르죠. 요 고점에서. 이렇게 보시면, 예, 여기서 요 트렌드죠, 요 트렌드. 살짝 돌파를 했다가, 요 자리죠, 요 자리. 그러니까 여기가 맥점 자리이면서, 예, 항소에 뿔이 나왔던 요 자리입니다. 월요일 날 나왔던 자리가. 뭐 밑으로 한번 더 누를 수도 있겠죠. 밑으로. 제가 1월 26일 날 이때 저점 나올 때도 그런 말 드렸었어요. 주식이란 것은 어차피 조정이 나올 거다 그러면 막 찌글찌글 조정 나오는 것보다도 아싸하게 저점을 이렇게 한번 깨버리고 이렇게 반등을 주는 게 오히려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게 작년에 제가 10월달, 11월달 예, 수도 없이 얘기했던 거래소의 제약업자 한번 볼까요? 작년 이 당시죠, 이 당시. 이때 제가 그랬죠, 공개방송에서도. 어차피 여기서 반등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누르는데 요거 제가 그랬습니다. 저점을 어차피 조정이 나올 것 같다. 찌글찌글 조정 나오면 괜히 기간만 길어져. 더 막 짜증납니다. 이제 막 날씨 더워지고 막 하는데. 예, 그럴 것 같으면 어차피 조정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아싸하게 저점을 한번 깨버리고 예, 그 다음에 올려주는 게 기간 조정 기간이 짧아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겁먹지 마시고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제약업 좀 보세요 한번.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패턴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뭐가 됐든 간에.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자, 시황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시간이 지금 5분 남았으니까 4월 달 제가 이제 월이 바뀌고 그다음에 분기가 바뀌면 다음 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 기본 한 3, 4일, 길면 한 일주일 정도는 시장을 이렇게 좀 관망해야 돼요. 월 바뀌고 분기 바뀌자마자 막 들이대시는 게 아니고. 예. 1일 날 하루 오르고, 이건 이제 코스피 일자별 오른 종목, 그 다음에 하락한 종목 데이터입니다. 4월 1일 날 520개 오르고 240개 빠지고, 이거 하루 빼고는 하락 종목이 예, 6일 동안 압도적으로 많죠. 6일 동안 계속 종목 수가 하락이 나온 거예요. 삼정 가지고 그저께까지는 지수는 안 뺐죠. 거래소 같은 경우는. 받쳐놓고 일단 종목은 계속 하락이 나온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관망을 더 하시라고
네, 4월 첫날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 코스닥 보시면 오늘도 오전에 하락 종목수가 한 1,300까지 나왔는데, 근데 의미는 있어요. 잘 보세요. 코스닥도 4월 1일부터 9일까지 7거래일 동안 4월 1일 날 첫날 하루만 1,100개 오르고 하락이 450개예요. 이날 빼고는 2일 날 종가가 1,200개, 3일 날 1,100개 하락. 그죠? 근데 5일 날이 4일 날도 일단 하락 종수 많습니다만은 종가가 이랬을 때는 1,000개가 넘었죠. 8일 날도 무려 1,200개, 1,189개. 9일 날 빼고. 그러면 1,000개 이상 종가가 이랬을 때 하나, 둘, 셋, 네 개. 오늘도 아침에 1,300개 빠졌어요. 그러니까 장중까지 따지면은 거의 지금 한 일주일 넘게 8거래일 동안 1,000개 넘게 종목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한 5일 이상 1,000개 이상 오늘 종가상으로 뭐 1,000개 이상 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빠지면 일단 1차 하락 브레이크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뺐다가 지금 반등이 좀 나오는 거예요. 뺐다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분기가 바뀌고 기간 조정, 왜 기간 조정이 나옵니까? 가격 조정, 이격 조정. 이격 조정 마무리됐어요. 왜? 제일 많이 올렸었잖아요. 코스닥이. 예, 2월달, 3월달에 글로벌 주요국 지수 중에서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1분기 동안 가장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2분기 돼서는 좀 눌러야 되겠죠. 이걸 바로 우리가 이격 조정이라 하는 거예요. 이격 조정. 예, 이격 조정 나오면서 어떤 놈은 더 많이 누르고 어떤 놈은 덜 누르고. 예,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이격 조정 나오면 이제 가격 조정이 나온 거죠. 가격 조정.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저는 어느 정도 신용이 좀 나올 줄 알았는데 개인 투자분들 신용이 안 나왔어요. 신용이.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는 신용이 전고점까지 왔죠. 작년 9월 달인가 10월 달 고점까지 왔어요. 10조 넘게 좀 올라왔습니다. 꾸준하게 올라오면서. 근데 코스닥은 거래소 대비해서 한 반밖에 못 올라왔어요. 작년 고점 대비해서. 근데 신용이 지금 그저께까지 안 껴갔습니다. 이게 지수가 이렇게 빼버리면 어느 정도 신용이 이렇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이격 조정, 가격 조정은 나왔는데 아까 하락 종목도 나왔고 다음 주 중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신용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 주 중에. 그래서 그거까지만 일단 좀 소화를 하게 되면 이제 월말 각오하게 되면 지수가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 비단 2차 전지뿐만이 아니고 다른 종목군들도 그런 형태로 좀 유지해 나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거래 회전율인데 거래 회전율이 지금 안 나오죠. 그러니까 중소형 개별주가 좀 움직이려면 저 역시도 이제 3월 한 말, 4월 달 들어오게 되면 좀 움직일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서 삼성전자 안 꺾이고 막 치고 가버리니까 그리고 지수 올리니까 그쪽으로 자금 쏠리니까 거래 회전율이 안 나오는 거야, 아직은. 신용은 막 증가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종목군들도 지금 찌글찌글합니다.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 이럴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 쪽으로 다 자금 쏠리는 하이닉스하고 메이저가 지금 외국인인데 그쪽만 사네. 코스닥은 또 반도체 팔아버리고 그 기간 동안은 우리가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들하고 그냥 싸울 수는 없잖아요. 네, 조금 성격을 늦추고 타이밍을 좀 조절하는 거죠. 매수 타이밍 좀 조절하고 비중도 좀 조절하고. 네,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 전략을 여러분들께서 유지하시고, 예, 시간이 벌써 1시간 다 됐네요. 나머지 제 사항은 올라가서 3시 40분에 유튜브 공개 방송에서 추가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